정신 못 차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어디냐면요. 잠깐요. 잠깐요. 자,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자, 경기 변동이라고 있죠? 그거 하기 전에 바로 왼쪽에 보시니까 자, 인플레이션. 용어 좀 대충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거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있죠? 요거를요, 인플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은요, 거꾸로 이 불황시기 이럴 때는 기업들은 물건이 팔려요, 안 팔려요?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똑같은 돈으로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을요, 디플레이션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자, 이때 유리한 사람도 있고 이제 불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리한 사람들, 얘는요, 불리한 사람들, 이렇게. 자, 먼저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10,000원짜리 화폐가 있는데, 10,000원짜리 있죠? 10,000원짜리로 그전에는 요걸 4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몇 개라고요? 4개.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오르는 바람에 똑같이 생긴 10,000원으로 이거를 2개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면 화폐의 값어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옛날에는 10,000원으로 이걸 4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개밖에 못 사요? 2개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러면 화폐의 값어치가 어떻다고요? 반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반 뚝 떨어지는 바람에 자, 이거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면 자, 그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실물 자산. 자, 실물 자산은 화폐가 아닌 거를 나머지 다 실물 자산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게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데, 이런 것들은 가격도 같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자,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 화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00원으로 그전에는 4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몇 개라고요? 2개밖에 못 사니까 손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들, 돈을 빌려서 갚으려고 하는 자들을요, 채무자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자, 이런 자들을요, 채권자 해줍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500만 원 빌려서 500만 원 갚으면 되는 거죠.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돈을 갚으니까 누가요? 돈을 갚는 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고, 돈을 빌려준 자 입장에서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빌려주고 500만 원 받는 거죠.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누가 손해예요? 채권자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소위 뭐 자산소득자다 해갖고 자산소득자들, 자, 이 자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을 얻는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은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득 볼 수 있고, 근로소득자들은 그 임금을 받는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은 200만 원 월급 타는데 똑같이 200만 원 받으니까 물가 상승에 맞춰서 임금이 오르지 않은 이상은 200만 원 이 버는 자가 똑같이 2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까 손해 봐야 안 봐요? 그 전에 200만 원 받아서 물건을 100개 샀는데 지금 50개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금 소득자들은, 근로 소득자들은 손해 봅니다. 그리고 수출업자들, 이런 사람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들. 자,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지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는 거를 뭐라고요? 수출이라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사려고 안 사려고 해요? 안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비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수출업자들은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뭐 유리한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이라든가 자산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돈 좀 있는, 이게 부유한 사람들은 유리할 수 있고, 오히려 근로소득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불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간단히 요거는 용어를 정리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 경기 변동 이쪽에서 문제가 이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한 문제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경기 변동이라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 자, 경기 변동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기 변동이다. 자, 일반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경제 활동 수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활동 수준인 국민 경제의 전체의 국민 소득이라든가 뭐 GNP, GDP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실업률이라든가 기타 종합 주가 지수 이러한 수치 있죠. 이런 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거를요. 일반 경기 변동 해주고, 자, 그 중에서 부동산만 덜렁 떨어서 뭐 측정해 볼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만 삐딱삐딱 합니다. 이렇게 이걸요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은요, 그 한 장 잠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이 118페이지에 뭐 그 위쪽에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고 해서 거기 단기 파동으로 키친 파동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중기 파동으로 주글라 파동, 그리고 부동산 경기로는요 건축 순환, 이거는 한센이 얘기하는 한센 파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쿠즈네츠 파동, 그리고요 장기 파동인 콘드라티에프 파동,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일반 경기 변동은요 측정한 학자에 따라서 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꾸 삐딱삐딱하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맨 먼저 이 키친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그 치킨 해주면 돼야 안 되고 키친 파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측정한 학자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키친 파동 같은 경우는 주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8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얼마 걸린다고요? 죄송합니다. 3에서 4년 걸린다.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몇 년 걸린다고요? 3에서 4년 걸리면서 갑작스럽게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재고가 변동될 수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초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파동을 뭐라고요? 키친 파동해 줍니다. 자, 이 사람은요, 원래 이제 엄마가 이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통증이 일어나서 부엌에서 애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엌에서 애를 낳았다고 해서 이름이 뭐라고요? 키친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다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키친 파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글라 파동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기가 이제 8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8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요거는 설비 투자 이런 게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이러한 파동을요 주글라 파동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 변동하면 요거를 가장 주된 순환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 변동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주글라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쿠즈네츠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쿠즈네츠 파동은요, 이 주기가 약 20년 정도 걸리고, 요거는 갑작스럽게 뭐 경기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인구의 갑작스러운 증감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20년 정도 주기로 해서 변동되는 이런 형태를요, 쿠즈네츠 파동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다.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다. 자, 요거는요, 주기가 이제 50에서 60년 정도 걸리는 최장기적인 파동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신기술이 개발되거나 신자원이 발명될 수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50년, 60년 주기로 변동되는 걸요,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는데 컴퓨터가 새로 발명될 수 있죠. 그러면 인간 세상에 무지하게 큰 변형을 일으킬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핸드폰 이게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제 생각에는 1995년도경인가 시티폰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핸드폰이 이렇게 통화도 하고 직접 전화도 거는 핸드폰 있죠. 그런 게 이제 90년도 말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거나 아주 연륜이 짧은 아주 이제 요즘에 나온 겁니다. 사실은 오래된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인간 생활에 엄청난 변혁을 준 거죠. 돌아다니면서 막 전화도 하고, 옛날에 그런 걸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초장기로 변동되거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지금은 뭐 휘발유 떼갖고 자동차만 움직이는데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전기로 막 다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신자원 같은 게 개발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석탄떼다가 아니면 석유가 발명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견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기술이라든가 신자원이 발명되거나 발견되는 바람에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걸요 콘드라티프 파동이라는 겁니다. 자, 어쩐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기가 길어집니다. 이름도 길어져 안 길어져요? 길어지는 바람에 주기도 이제 길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주로 이제 한센이 얘기하는 파동을 주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센 파동. 그래서 요거는요 주기가 이제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건축 경기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이러한 파동을요 한센 파동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정도 거의 해마다 물어봅니다. 해마다. 그래서 공부할 내용은요 주로 맨 먼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하여 어떠한 특성이 있냐 요거 좀 알아볼 것이고,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일반 경기 변동 같은 경우는 뭐 국민 전체의 국민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실업률 기타 이제 종합 주가 지수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하는데, 부동산 경기는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측정 지표를 써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측정 지표를 뭘로 삼을 것인가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는요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은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자,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이런 것도 뭐 왕왕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띱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적으로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리는 어떤 뭐 중장기적인 이러한 파동인데,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주변에 3, 4년에 한 번꼴로 상업용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이 있죠.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HK라는 사람이 농산물 시장이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 요거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치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도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 문제 꼭 나오니까 꼭 맞추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 변동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주글라 파동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한센 파동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일반 경기 변동은요 이 그림을 딱 그린다면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런 걸요 경기 변동 혹은 파동 친다. 우리 바닷가 가면 파도가 막 쳐요 안 쳐요? 이렇게 들쑥날쑥 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정점 아니면 천장, 요걸 저점 아니면요 바닥 이렇게 합니다. 바닥. 이걸 또 다른 정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정점에서 또 다른 정점 여기까지를 일반적으로 한 개 주기다 해줍니다. 주기. 자, 그리고요 이 정점에서 저점 사이의 폭 요걸 진폭 해줍니다. 진폭. 그리고 경기가 가장 좋아졌다 나빠진 시기를요 후퇴 국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가장 나쁜 시기 요걸요 불황 이렇게 합니다. 불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닥치고 좋아진 시기 이걸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가 가장 좋은 시기를요 뭐 호황이다 혹은요 호경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거나 이 콘드라티프 파동 같은 경우는 주기가 몇 년 걸린다고요? 50에서 60년.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50에서 60년. 그 다음에 쿠즈네츠 파동 같은 경우는 약 2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됩니다. 약 2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되는 이러한 형태를요 쿠즈네츠 파동.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는 8에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되는 겁니다. 8에서 이렇게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키친 파동 같은 경우는요 3에서 4년 주기로 계속 변동되는 이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3에서 4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변동되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요 자, 키친 파동 해줍니다. 알겠죠? 여기 사람 이름을 따서. 일반 경기 변동하면 주순환이 뭐라고요? 주글라 파동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왜 이름이 주글라였냐면
엄마가 이제 얘를 딱 낳는데 얘가 한다는 얘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나 담배 한 까치. 그러니까 엄마가 열이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네 죽을래 이렇게 하다가 죽을래 하다가 죽을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전혀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근거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죽을라. 이 사람 다 이름입니다. 이름.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게 죽을라 파동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뭐라 한다고요? 상식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죽을라 파동. 왜 설비 투자가 원인이 돼서 8에서 10년 정도 주기로 변동되나?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요, 죽을라 파동에 대해서, 이거 콘드라티예프 파동. 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죽을라 파동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보통 이제 주순환을 죽을라 파동이라 하는데, 어쨌거나 경제 상태가 호황이다. 경제 상태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 기업 하기가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 하기가 좋다는 얘기는 앞으로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자, 생산량하고요. 생산량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자, 이 설비 투자 같은 거 늘리려고 줄이려고 해요? 설비 투자 같은 거 막 늘리려고 할 겁니다. 공장도 막 새로 짓고 각종 기계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팔릴 거로 예상되니까 생산도 막 늘리려고 할 겁니다. 생산도 늘리고, 그 다음에 기계만 있으면 공장이 돌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고용도 막 늘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종합 주가지수, 주가도 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이 기업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종업원들한테 보너스도 많이 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도 막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시장 가서 쓸 돈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는 바람에 소비량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 자, 이 정도까지를 호황식이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호황. 근데 자, 이렇게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다 보니까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언젠가부터는 생산량이 많아진 시기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다 보니까 공장은 계속 돌아가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뭐 생산 근로자인데 요즘에 장사가 좀 안 된다고 해서 가서 놀다 오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한번 설치한 시설물은요, 자, 설비 투자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용광로 같은 거는 꺼놓으면요, 다시 2, 3일 정도 셋업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 거의 그냥 계속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치한 공장은요, 계속 돌아가 안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소비량보다 뭐가 많아진다고요? 생산량이 많아진 시기가 와요, 안 와요?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창고에 재고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설비 투자를 늘리려고 줄이려고요? 설비 투자를 줄이려고 하죠. 그냥 그나마 있던 시설물도 다 팔아치우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물건이 안 팔리는데 창고에 쌓여 있는데 설비 투자를 줄이려고 하죠. 있던 공장 어떤 기계 같은 것도 다 팔아치우려고 하고. 자, 그러니까 생산을 막 줄이려고 할 겁니다. 뭘 줄인다고요? 생산을 줄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옛날에는 사람 많이 채용했는데 지금은 놀리면서 월급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구조조정이다, 이런 미명하에 사람들 막 잘라댑니다. 그리고 회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회사에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니까 주가도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은요, 소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장님 월급 더 주세요 했다가는 자기도 잘려 안 잘려요? 잘렸으니까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득이 줄어드니까 쓸 돈도 있어 없어요? 없다. 소비도 줄어드는 이러한 시기를요, 불황시기다 해줍니다. 무슨 시기라고요? 불황시기라고 하는데, 불황시기를 계속 겪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설비 투자를 계속 줄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아진 시기가 올까 안 올까요?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슬슬 또다시 기지개 펴면서 설비 투자 늘리고 생산도 늘릴 수 있죠. 이런 주기가 8에서 10년 주기로 계속 변동되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주글라 파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현실 경제하고 딱 맞아 떨어지냐? 그건 아니고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된 이론을 만드는 거지, 요걸 기초로 해서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경제 상황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반드시 이가 통 맞아 떨어진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글라 파동의 형태가 가장 주된 순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가장 주된. 자, 그러면 맨 먼저 공부할 게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특성이 있나. 자, 항상 요거 순서에 따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서 교재가 따라붙는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재에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 순서에 따라 이 교재가 따라붙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몇 장 넘겨볼게요. 자, 어디냐면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좀 쉬우겠습니다. 쉬워도 되죠? 요거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황 시기가 좋아요? 불황 시기가 좋아요? 호황이 좋은 겁니다. 근데 반드시 호황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이때 불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 뭐가 많다고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 미리 막 살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문제는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불리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다고 했죠? 유리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불황 시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정 경제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 창고에 재고가 쌓여요, 안 쌓여? 쌓이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는 바람에 똑같은 돈 가지고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물건 많이 사는데 뭘 문제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이 고용이 점점 축소되면서 실업,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남편분이 차마 아내한테 이거 회사 그만뒀다고 얘도 얘기도 못하고 아침부터 가방 들고 나가요? 나가서 하루 종일 공원에 가서 이제 배회하다가 저녁 때 돌아오고, 그리고 돈 떨어지니까 또 은행에서 돈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몰래 카드론 같은 거 대출 받고 그 월급 탔다고 이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쌓이면요, 결국은요 그 가정이 해체됩니다. 뭐라고요? 가정이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이혼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뭐 성격 차이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돈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라고요?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성격도 이상해집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돈만 많고 그러면 그래도 성격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상당 부분은 돈 문제가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때 가장 큰 문제는요, 실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참고로 자, 이 호황 때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호황 때는 뭐가 일반적이라고요?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호황 때는. 근데 자, 경제 상태가 불황이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안 좋은 형태는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지수가 가장 크다. 막 실업은 엄청 많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시기를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해줍니다. 뭔 플레이션이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 해주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이란이라든가 중동에서의 이 석유를 제한한 바람에 석유 파동 때문에, 원가 압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2번 정도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상식적으로 무슨 플레이션이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해줍니다. 자, 잠깐만요. 무슨 플레이션이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자, 거기 잠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116페이지 아래쪽에 박스 하나 있어 없어요?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요거는 자, 이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있죠. 요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러한 이 상식적인 얘기를 물어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27회 때인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다른 거 읽어보시고 읽으시면 안 읽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뭘 공부할 거냐면 순서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야, 지우면서 지워도 되냐 물어보면 돼야 한대요? 물어본 다음에 지워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징 혹은 특성. 특성이다. 자, 우리 교재는요, 어디 있냐면, 자, 몇 장 넘겨볼게요. 자, 요 아까 그 순서에 따라 여기 따라 붙는 겁니다. 거기에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제 맥주 시장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시장이 있다. 그러면 맥주 시장에 비하여 아파트 시장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 시장. 맨 먼저 보겠습니다. 맨 먼저 1번에, 자, 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변동 주기가 더 길다는 얘기죠. 아까 주글라파동 같은 거는 8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얘는 몇 년 걸린다고요? 17에서 18년 정도 걸리니까 주기가 일반적으로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합니다. 길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하여 저점은 깊고 정점은 높다. 다시 말하면 진폭 또한 크다 이렇게 합니다. 진폭 또한 크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치 않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경기는 그 순환 국면 자체가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불규칙하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요거는요, 일반 경기에 비하여 이 부동산 지역별로, 어떤 지역별로 아니면 용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은 경기가 나쁜데 부산은 또 좋을 수 있죠. 그리고 같은 부산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 쪽은 안 좋은데 해운대 쪽은 좋을 수 있죠. 그리고 같은 해운대라 하더라도 때로는요, 이 주거용 같은 건 안 좋은데 상업용 좋을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일반 경기에 비하여 때로는요, 선행한다는 얘기는 두 번째 줄에 앞서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 선행한다. 그 다음에 동행한다는 얘기는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행한다는 얘기는요, 뒤쳐져서 움직이는 거를요, 후행한다. 그 다음에 역행은 뭐예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립은 뭐예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립할 수 있지만, 다만 그 네 번째 줄 맨 끝에, 자, 이 국민경제 전체로 따진다면, 전부 다 평균 낸다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하여 후순환한다 해줍니다. 어떻게 순환한다고요? 뒤쳐져서 움직이는 걸요, 후순환한다. 혹은요, 후행한다 해줍니다. 불규칙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뒤쳐져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네 번째 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자, 회복은요, 자, 이 느리고, 그 다음에 후퇴 국면은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한다. 이렇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한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거는요, 일단은 5번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6번에 보니까 첫 번째 줄 중간에, 첫 번째 줄 앞쪽에 타성 기간이 길다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게 왜 그래요? 타성 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타성 기간이 길다 이렇게 합니다. 타성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 차이죠. 이런 걸 뭐라고요? 타성 기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제 웃기는 얘기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막 웃으시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웃기는 얘기하면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집에 가셔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웃고 계십니다. 잘 생각하니까 무지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요, 타성 기간이 늦다 해줍니다. 맞죠? 지금 바로 웃고 계시네요. 타성 기간이 빨라서 그래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하여 타선 기간이 늦다는 얘기는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차가 굉장히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요. 자, 어차피 이렇게 볼게요. 이거 이제 주글라 파동이 이렇게 한 8에서 10년 정도 주기로 변동되는데 요 시기를 불황이라는 겁니다. 불황. 불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번에 걸쳐 수없이 많은 불황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IMF 때입니다. 우리 IMF 때 잘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요, IMF 때는 한보철강이 97년 1월 달에 무너지면서 그 한보철강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로 해태라든가 진도, 진로, 뉴코와 한신공영이라든가 기아 자동차 할 것 없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망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도 다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기였는데, 자, 그래서 이 불황 시기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IMF로도 돈도 빌려오고 여러 가지 이 정책 같은 걸 많이 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건이 안 팔려서 그런 거죠. 물건만 잘 팔리면 그 회사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물건이 안 팔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 기업들은 설비 투자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안 하려고 하니까 고용도 자꾸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업률이 거의 40%에 육박했습니다. 30%, 40%.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400선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시기가 대표적인 이 불황 시기인데, 그럼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일반 기업들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이제 바닥치고 다시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거죠. 각종 정책이 나오니까. 그러면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 놀고 있는 시설물을 재가동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주변에 이제 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얼른 채용해서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부동산 경기도 최악이었습니다. 거래가 뚝 끊기니까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가 뚝 끊기니까 건설업자들은 건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니까 건설업자들은 손가락 빨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청업체 있죠? 전부 다 손가락 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걸로 예상돼야 한대요? 되죠? 그럼 그때서부터 건설업자들은 건물 허가도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착공도 해야 되고, 완공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바닥치고 좋아지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착공해서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는 바람에 이러한 형태로 움직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일반적으로 주기가 일반적으로 2배 정도 길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기라 하는 거죠. 주기가 2배 정도 길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폭이라 하는데 진폭 또한 크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순환 국면 자체가 주글라 파동이 좀 규칙적인 형태라면 얘는 어떻다고요? 불규칙한 형태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따져봤을 때 부동산 종류별로, 용도별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를 평균 낸다면 어떻다고요? 후순환한다. 뒤쳐져서 움직이는 걸요, 후순환한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회복 국면 같은 경우는 좀 느리게 진행합니다. 이걸 회복 국면이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후퇴 국면은요,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고요? 빠르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5번 볼게요. 122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의 5번에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개별적,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자, 굳이 쓰자면 지역적이라든가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자, 왕왕이라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강남에서 불이 붙어갖고 거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옆에 그 옆에 수지라든가 판교 있죠? 이런 데로 점점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지역적, 국지적인 현상이지만 때로는요,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7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의 부문별 특성을 비교해 본다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요, 일반 경기와 일치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요, 서로 역순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하여 일반 경기에 비해서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볼게요. 주식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서서 움직입니다. 이걸 전순환한다 이렇게 합니다. 좀 앞서서 움직이는 걸요, 전순환한다. 자,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미래를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좀 앞서서 움직입니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있어 없어요? 걔네는 투자를 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가장 먼저 예측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서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경기는 자, 전국 단위로 전체 평균을 낸다면 후순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뒤쳐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후순환한다. 근데 요거를 용도별로 따진다면 용도 부동산 경기를 하더라도 용도별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는가 하면 주거용 경기가 있다고 치자. 주거용 경기가 있다면 보통 이제 상업용,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기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를요, 이거를 동시에 순환한다 해줍니다. 동시 순환한다. 아니면은요,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시 순환. 그리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요, 역순환하는 경향이 강해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거는 이제 뭐 기출로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서 어쩌다 한번 물어보는데, 요건 이제 대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대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일반 기업들이 이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면 일반 기업들은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되니까 설비 투자 같은 거 늘리려고 안 늘려고요? 늘려고 하죠. 그러면 지돈 가지고 뭐 설비 투자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거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빌려서 이제 설비 투자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설비 투자 늘리려고 안 늘려고요? 늘리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할 때 은행 입장에서는요, 일반 기업들한테 돈 빌려줄 때는 보통 단기입니다. 단기.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자율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주택한테 빌려주는 거는 소위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이 금리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또한 기간도 무지하게 깁니다. 그러면 똑같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누구한테 빌려주는 게 유리해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을 주도하는 일반 기업들이 있죠. 여기다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일반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려고 하죠. 그러면 은행한테 돈 빌릴 때 은행들은 여기다 막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 가는 돈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는 주거용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일반 경기가 불황이다. 그러면 일반 기업들은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돈 빌리려고 안 빌려고요? 안 빌려고 하니까 이 은행 돈을 금고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주택이라도 빌려줘야 되겠네요. 그럼 오히려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뭐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세히 안 물어보고 나중에 제가 다 적어 드릴 겁니다. 주역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주역. 주거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걸요, 주역. 이게 제가 이제 요약집을 다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다 해서 적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되셨죠? 주역이다 해주면 돼요.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요 정도 정도. 잠깐만요. 자, 제가 이 책의 문제를,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안 읽고 왔네, 이거. 이거는 뭐 섞여 있어서, 자, 문제를 잠깐 섞여 있어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의 특성 좀 알아봤습니다. 참가하시겠습니다.